안녕하세요, 1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핸드포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날씨가 엄청 포근해졌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풀리는 요 시기에 타투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근데 지금 문의가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타투이스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른 타투이스트 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타투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 그리고 날 풀리면은 타투 받으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도안만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모아 놓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또한 아쉬움이 굉장히 클 텐데, 그래도 사태가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는 힘들지만 다 같이 조금만 버텼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핸드포크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 전체 과정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상상만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위에 바늘이랑 잉크컵 이런 것들을 두는 트레이예요. 요거는 오늘 쓸 바늘입니다. 요거는 전사할 때 쓰는 스테인실 스토프, 까만 잉크, 바세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것 중에 그 키친타올에 묻혀서 쓰는 그 액체가 도대체 뭐냐, 제가 댓글로는 이렇게 물비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비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국 가시면 이렇게 정제수를 판매합니다. 정제수를 한 통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정제수 보면은 이렇게 위에 이 정도의 그 공간이 남아요. 이 공간을 잘 봐주세요. 여기 이만큼의 남는 공간 있죠. 여기에 요거 블루솝 또는 그린솝이라고 하는 클렌저예요. 클렌저. 이거는 원액이라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1대 9 비율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도 질문이 많은데 제가 설명할 때 블루솝이라고 써도 이게 이해가 되실까? 물비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물비누를 혹시 다른 데서 사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들어 높아심에 직접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서 딱 오늘 쓸 만큼만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상담과 도안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쪽에서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진행될 도안은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저기 제자리에 있는 아카시아, 긴잎 아카시아 나무를 도안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에서 좀 변경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변경을 좀 할 거고요. 사이즈 잰 다음에 요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그 사이즈에 맞게 재편집을 할 거예요. 사이즈는 그러면 이쪽에 화분을 두고 이 근육 라인을 따라서 잎 가지들이 타고 올라가게끔 작업을 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게 움직였을 때, 어차피 가지는 이파리랑 가지 전체적인 그 모양들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모양의 왜곡이 눈에 띄거나 불편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이 근육 라인에 맞춰서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라. 우와. 자, 이제 전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사 용지입니다.
전사용지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직접 손으로 그려서 이 전사 먹을 묻힐 수 있는 전사용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면이 비닐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요게 전사기 그 열 처리를 해서 이쪽 반대편 기름종이 쪽에 이 전사 먹을 내가 그린 그 도안 그대로 복사하는 용지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완료가 됐고요.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히로님에게 핸드포크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요. 핸드포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떨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아직 그 핸드포크에 대한 그 인식이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대중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핸드포크라는 것 자체가 타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접해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타투 자체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대상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걸 느꼈냐면 반응이 이래요. 머신 작업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타투가 핸드포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낙서하듯이 하는 게 핸드포크, 핸드포크는 다 낙서 타투처럼 러프하고 약간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런 그림처럼 표현이 된 거.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러프한 느낌으로 그리는 분들, 그런 타투이스트 분들이 과연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걸까? 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좋은 거고, 그런 결과물이 좋은 거고, 또 그 타투이스트의 그림이 좋아서 그 타투이스트에게 자신의 피부를 맡기고 자기 살의 일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투를 못하는 사람이 핸드포크를 한다, 그 말에 동의 못하겠더라고요. 저 아는 동생 중에서도 미대 회화과를 나왔어요. 미대 회화과면은 전 디자인과거든요. 디자인과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그림을 많이 그렸을 거예요. 뭐 약간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디자인과는 보통 그 학교의 수업이 컴퓨터 관련된 결과물을, 그러니까 컴퓨터로 제작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데 회화과는 그 표현의 재료,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고 본인이 선택한 그 장르에 맞춰서 수년간 그림을 그려오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그 회화과를 졸업한 친구가 핸드포크 작업을 하는데 약간 추상적인 느낌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낙서 느낌? 러프하게? 그렇게 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거냐? 아니잖아요. 물론 타투의 실력,
뭐 머신을 잘 쓸 거다라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핸드포크로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머신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타투이스트 본인의 그 선택이고 취향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핸드포커를 한다라고 해서 그 타투이스트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또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필요로 했지만 마땅히 그 정보 제공처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 역시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사실 유튜브라는 게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범주가 단순히 고등학생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린 친구들, 중학생,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까지, 그런 친구들이 보고 섣불리 따라하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100점짜리 정답은 아닐 텐데, 온전히 제가 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도전을 하셨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철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무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전달한 내용을 오해하셔서 다르게 작업이 진행됐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어떤 문제를 좀 야기하게 될까봐, 이게 저에게 끼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영상을 통해서 제 영상을 보고 이해하신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시게 될 때, 그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분은 아직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신 것 같고 셀프로 핸드포크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Q&A 영상이었나?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그 고민을 바꾸셨대요. 생각을 바꾸셨대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미성년자들이 타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본인의 진로, 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포함한 시간이 굉장히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뭔가 섣불리 타투, 즉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런 그림 또는 문자를 새긴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분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댓글을 남겨주신 본인 또한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바꿨다, 즉 타투를 셀프로 하지 않으시겠다, 이 얘기죠. 그 댓글을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가 만든 컨텐츠들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었구나, 그런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잔소리 같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미성년자분을 포함한 셀프 타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항상
이 타투에 대한 고민은 많을수록 좋아요.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고, 미성년자들은 고민도 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위험하고 타투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 타투이스트들이 짧으면 뭐 수개월, 길면 몇 년 동안 다른 타투이스트 아래에서 문화생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수강을 받아 가면서 이 길을 걷는지, 왜 이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타투를 배우는지 아셔야 돼요. 타투를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잉크를 어떻게 쓰고 머신을 어떻게 쓰고 바늘을 어떻게 쓰고 이 문제가 아니라, 작업하기 전 이 도안을 그리는 그 순간부터 그림이 완성된 후에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고 관리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10분, 뭐 짧으면 5분, 7분 동안 전달하는 이 내용이랑 비슷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말 최소한 진짜 타투이스트한테 작업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아, 타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그 경험을 먼저 하신 다음에 셀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랩을 씌워서 여기 작업 부위를 마무리하는 경우는 일단 집에 가서 바로 띄셔야 됩니다. 랩을 씌우면 이게 물론 이런 옷 같은데 여기서 올라오는 잉크와 진물이 묻어나지는 않겠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한 임시 방편이에요. 뭔가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게 절대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세균, 먼지 이런 것들이 닿지 않게 하고, 이 안에 피부에서 올라오는 그 진물과 잉크들이 옷에 닿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까, 작업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벗겨낸 다음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닦아내 주시고, 위에 비판텐 혹은 타투샵에서 구매한 타투 연고 이런 것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런 필름 붙여주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얘 또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 리피어 필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쪽 맨살 작업하지 않은 부위는 딱 완전 접착이 되고, 자, 이제 작업한 부위, 여기에서는 진물이나 잉크가 같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액체가 생기는 곳은 그 액체가 이 안에 층을 이루게 됩니다. 피부, 액체, 진물이나 잉크, 그 위에 이 필름, 그냥 이 필름이 이 진물을 이렇게 감싸줘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피부가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한 8시간에서 하루, 최장, 그러니까 길어도 하루 안에 이거를 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저녁에 요거를 붙였으면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에 떼어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샤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약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걸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은 이 피부가 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필름에 붙어서 같이 떨어지거나 이 안에 빨갛게 엷고 싶습니다. 간지러운 증세가 생겨요.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액체, 진물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샌다, 그러면 그 역으로 이게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면은 바로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붙인 다음에 여기가 번졌냐고 물어봐요. 이게 진물이 나오면서 잉크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 작업 부위들이 좀 두꺼워집니다. 이쪽에 있는 그 잉크들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에서 봤을 때 그 잉크가 퍼질 거 아니에요. 이게 필름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넓어져 보이는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떼내면 다 지워집니다. 얘는 헤나가 아니에요. 잉크만으로는 이쪽이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와, 지금 10시간 동안 작업했더니 얼굴에 기름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